안녕하십니까. 아까 마이크 테스트 중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예, 아까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다소 시스템에서 카티아 브랜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주제인 요구 상황의 추적 관리와 시스템의 고동 검증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그러면 일단 인사를 드렸으니까 사실 오늘 제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인들이 조금 제목이 너무 길다 첫 번째, 그리고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이제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사실은 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좀 길게 잡았는데 그게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그림을 좀 구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보시면 나무에 그 세 개의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네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 보면 보통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네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제 PM이라든지 프로젝트 리더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뭐, 그네긴 기획인데 3단짜리 그네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단짜리에 이제 줄은 나무 두 쪽에 걸려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시스템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시스템 구현한 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이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구현해서 코드를 만들게 되면 그 시스템을 설계하신 분들은 뭐 화려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지만 그거를 또 이해하고 코드를 생성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네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네 번째 그림 같은 그네를 또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네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운영될 때는 그네긴 그네인데 좀 사람이 타기 힘든 뭔가 앉을 데가 없는 거죠. 앉을 데가 없는 이런 외줄 형태의 그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제품 개발할 때 이렇게 요구사항이 전달이 각 단계별로 이렇게 와전되어 가는 거죠. 와전되고 하면서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 자체도 이제 과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결국에 나중에 프로젝트가 수행이 끝나고 나서 보면 고객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라고 다시 돌아보면 실제 아주 간단하게 타이어가 하나 걸려있는 외줄 형태의 그네가 실제 고객한테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 그 고객의 리퀘어먼트 또는 어떤 회사 내의 어떤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개 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제품들을 실제로 이제 보면 실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품들을 합쳐서 통합을 해보면 그 제품으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운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제대로 검증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산업계의 어떤 동향, 뭐 큰 동향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도전 과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실무에 적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을 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어떤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재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한 좀 문제점이라는 이런 걸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나와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오버뷰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주변에 봐도 대부분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있으면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뭐 제품 자체도 스마트, 그리고 뭐 요즘은 건물 자체를 넘어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스마트해지고 있고, 그 스마트해진다는 말은 점점 더 사실은 제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편해지는 거고요.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걸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 내용이 좀 빠르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들이 복잡해진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IT 기술이라는 부분이 합쳐지고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왼쪽 그림에 보시면 그 2002년도 자동차 부분에 대한 이제 전기 전자 부분의 비중을 이렇게 원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2002년도에는 만약에 전기 전자가 20% 정도였다고 하면 2015년 뭐 예상치긴 하지만 2015년 정도에는 한 40% 정도까지 그 자동차의 원가 비중에 전기 전자가 이제 올라갈 거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즘 나오는 최근에 출시되는 차들을 보면 뭐 웰컴 시스템이라든지 뭐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자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이 기존 자동차 말고 실제로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자동차 산업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들이 사실은 이제 복잡하다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항공기 분야에서도 보시면 그 기존의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어느 정도 증가했나. 지금 보시면 여기 F-22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줄. 그리고 지금 JSF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줄 정도. 그러니까 코드, 실제 항공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뭐 전투기가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스마트해지는 거. 그렇지만 그 스마트해지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소프트웨어나 어떤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 사실 뭐 예전에 초기에 나왔던 핸드폰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핸드폰이 아니라 어떤 무전기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근데 실제 요즘 나오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사이즈나 무게는 훨씬 작아진 반면 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기능들도 많아지고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 그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이제 당연히 하드웨어가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더 많은 기능들을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즉,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주변에 이제 많은 스마트한 제품이 생기고 그 스마트한 제품들은 사실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구현하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으로 이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 이렇게 시스템들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 사실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다양해지는 기능과 그 코드 안에서 소프트웨어 안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산업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예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 산업군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안전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O 26226이라고 해서 뭐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2011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ISO 26226이라는 인증이 나올 거로 되어 있고요.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철도 차량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타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쪽에는 지금 그 소프트웨어 안전 기준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뭐 의학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당연히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복잡해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복잡해지는 시스템들을 더욱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듈화 같은 것들로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일반적인 현상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특정 산업에서 뭐 더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들이 이제 타이트해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이 복잡성, 시스템 복잡해지는 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인증,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 과제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품 만들 때 보면 한 군데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회사 내 글로벌한 조직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OEM과 서플라이어 관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건 이제 협업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환경에서 하나의 학문이 아니죠. 예를 들면 기계적인 것, 전자적인 것, 전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이 융합된 형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과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복잡해지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그러니까 사실 요구사항이 복잡한 거죠. 요구사항이 복잡한데 이 부분을 그 요구사항에서부터 실제 제품이 생성될 때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좀 비슷한 중복되는 느낌도 있지만 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금 앞에 제가 첫 번째 다학제적인 기술이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것, 전기적인 게 합쳐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품 개발 초기에 검증을 할 건지 보통 저희가 검증 방법이 시뮬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 최적화할 건지 이런 부분에 이제 도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좀 유사하지만 이 멀티 엔지니어링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학문이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모델 기반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모델 기반의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하는 툴이 있지만 그걸 더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과제들이 저희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좀 더 그 제품이나 어떤 시스템 아니면 서비스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하는 저희가 변화 아니면 지금 물론 시스템 엔지니어 적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더 보완해가고 변화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그러면 오늘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익숙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럼 간단하게 제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뭔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인코스라는 어떤 협회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제 그 한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라는 조직이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복잡한 제품의 개발을 관리하고 고객의 요구, 프로세스의 비용, 스케줄 및 성능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제간 접근법이다. 학제간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다학제적인 그런 접근법을 저희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왜 필요한지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게 되겠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요즘 주로 하도가 되고 있는 프론트 엔드 로딩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제품이나 시스템을 디자인한 방법과 시스템 엔지니어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뭐 퍼센티지를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처음에 어떤 게 퍼센티지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제대로 그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제대로 설계를 해서 이 후공정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상세 디자인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부분에 어떤 들어가는 노력이라고 하면 뭐 비용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적인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 되겠고요. 그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에 정확하게 시스템을 왼쪽처럼 디자인을 해서 이 뒷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더 많은 정의도 있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저희가 항상 말을 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다이어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V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V 형태로 어떤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이클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사실 어떤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고객의 니즈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니즈가 있을 거고요. 그러한 니즈를 가지고 이제 요구사항을 캡처링하게 되는 거죠. 요구사항을 캡처링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을 어떤 기능으로 만들어낼 건지 만족시킬 건지 하는 기능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적 분석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건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설계된 걸 기준으로 각각의 하이 컴포넌트부터 설계를 하고 또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설계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이제 뭐 제품 소프트웨어일 경우 좀 용어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제품인 경우에 이제 물리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구현을 하게 되죠. 오른쪽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 편을 봤을 때 이 왼쪽 편에 이제 간단한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요구사항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어떤 니즈에 대한 또는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원하는 시스템은 더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요구가 되는 거죠. requirement.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어떤 원하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requirement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나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해내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가 됐으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 펑션은 A 더하기 B는 뭐 Y가 돼야 된다. 이런 펑션을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논리적 아키텍처라는 거는 실제로 이러한 기능 펑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키보드도 필요하고 화면에 사용자가 봐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도 필요하고 이러한 논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메모리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적 아키텍처 설계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제 물리적 설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 제품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예시가 계산기기가 되겠죠. 계산기기가 되면 어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뭐 어떤 특정 파트의 서브 파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제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V 다이로 왼쪽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리퀘어먼트부터 이렇게 제품이 구현되는 데까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추적성인데요. 그 추적성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리퀘어먼트를 어떤 펑션으로 커버를 하고 사실 커버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리퀘어먼트를 커버하고 어느 정도 커버하냐 이런 게 되겠고요. 이러한 펑션을 또 어떤 로직으로 커버를 할 거고 이러한 로직은 어떤
그 실제 이제 피지컬한 디자인으로 커버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방향으로 추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V 다이그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은 주로 이제 통합하고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디자인되고 구현된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사실은 통합이라는 과정은 이제 사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서브 시스템들을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용어적으로 조금 혼돈하실 게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 여기 보시면 IVV 이제 사실 Q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Q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첫 번째 V는 이제 verification입니다. verification이라고 하면 실제 어떤 저희가 검증이라고도 이제 뭐 말씀을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검증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validation하고 좀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확인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시스템이 똑바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똑바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드는 테크니컬한 리퀘어먼트를 제대로 만족하느냐가 베리피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베리데이션은 올바른 제품이냐, 사실 위에하고 좀 틀리죠. 라이트 시스템이냐, 이제 고객이 원하는 올바른 시스템이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제 검증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다이어그램 빼놓았는데 여기 이제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실제로 운영할 때 얘가 작동할 때 문제가 없겠냐 이거를 인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V 다이어그램에는 실제로 이제 왼쪽 편, 오른쪽 편, 사실 밑에 구현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사실 국방이라든지 항공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 현재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어떤 문제점, 사실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문제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 각각의 단계들이 연결이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이 논리적 아키텍처 설계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델 베이스의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런 툴들을 설계한 것들을 나중에 통합하고 전체 시스템 만들 때 이제 합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뭐 어떤 시스템 통합하고 테스트할 때 이제 뒤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사전에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리콰이어먼트부터 실제 구현되는 제품까지 양방향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글자가 아마 좀 깨져서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 시스템을 이제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가상 환경에서 어떻게 검증할 건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이 전반적으로 이 V 다이어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연결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아까 첫 번째 앞에서 그 도전 과제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현재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인 접근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접근 방법 자체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솔루션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어떤 데이터의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틀이 필요하고요. 어떤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V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옆으로 눕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그 기반 하에 이제 리콰이어먼트부터 펑션, 기능, 그리고 로직한 디자인까지 하고 구현된 것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들까지도 이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한 기능도 이제 상당히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그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추적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그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DB, 뭐 IBM 도스라든지 뭐 크레드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DB에 저장된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제 오피스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다양한 문서 형태, 뭐 워드로 되어 있고 아니면 파워포인트 또는 엑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툴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요구사항이 관리되는데 이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잘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어떤 그걸 베이스로 하냐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툴에서 이걸 다 확인할 수 있게. 왜냐하면 기존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유저가 어떤 DB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 요구사항을 확인하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이고 실제로 텍스트 베이스의 시스템이었다면 저희는 뭐 3D 환경에서 2D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3D와 연동된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리퀘어먼트부터 그 하에 구현된 것까지 이 그래피컬하게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까 앞에 인증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어떤 그 것들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큐먼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큐먼트를 이제 생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 부분을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V다이아그램 오른쪽에 그런 시스템의 거동을 사전에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검증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그 기능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로지컬하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다이내믹 비헤비어 모델을 제가 나중에 이제 뒤쪽에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부과해서 드릴 텐데요. 실제로 아까 제가 다학제적인 그 검증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정기적인 거라든지 기계적인 것 이것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건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저희가 기능이 이제 다이나믹 비헤비어 모델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카티아 베이스의 어떤 시뮬레이션 툴 외에 이제 델미아에서 이제 공중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로봇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실제로 또 뭐 구조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시뮬리아라는 툴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증 강화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이제 갖춰져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그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인터넷 방송이라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을 상당히 큰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짧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앞에 제가 그 리퀘어먼트 관리하는 추적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전투기입니다. 항공모함에 들어간 전투기인데 이게 이륙하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펑셔널한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이 왼쪽에 어떤 리퀘어먼트 같은 것들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래픽 윈도우에서 보이고 실제 스펙트리 이 트리상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이 3D 환경에서 아니면 2D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렇게 어떤 리퀘어먼트부터 어떤 기능이 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퀘어먼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펑션이라든지 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 서브 시스템이나 서브 로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2D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이 3D랑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V 다이어그램의 왼쪽 편을 다 연결을 하신 거죠. 양방향으로 연결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저희가 이제 비헤비어 모델링 아까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는데 이 비헤비어 모델링이라는 거로 이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헤비어 모델링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수식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어떤 수식이 돼야 된다. 이 수식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를 합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 컴포넌트를 구현하고 사용자가 이제 뭐 특정 시뮬레이션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뭐 특정 값을 이렇게 출력도 할 수가 있고요. 플로팅으로. 시간에 따라, 이 오른쪽은 시간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 어떻게 파라미터가 변하는지. 보시면 이제 전투기가 실제로 어떻게 이륙할 건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항공기에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것들을 이 비행기에서 검증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아까 그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항공모함에서 어떻게 이제 이륙하는지 그 더 위에 시스템으로 올라간 거죠. 사실 항공모함이라는 시스템하고 비행기랑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초기에 고객의 리퀘어먼트부터 그 실제 시스템이 구현된 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추적 관리뿐만 아니라 하나의 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거동을 할 건지 이 부분까지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동영상은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3D하고 이제 2D 다이어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가 가속이 될 때 SOC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트 오브 차징에서 배터리 부분에 이제 차징 부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속이 될 때 SOC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색깔이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다음에 여기 썸머 클러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브레이킹 하는 부분, 왜냐하면 여기 가속이 줄어들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를 박았을 겁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순하게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수식화해서 그것들을 계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하게 단순한 이제 그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이 아닌 수학적으로 계산된 완벽한 검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어떤 것 중에 아니면 사실 개방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툴들이 사실은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카티아 시스템에서는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모델리카라는 오픈 랭귀지, 그러니까 오픈 랭귀지를 이용해서 아까 그러한 수식들을 계산할 수 있는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오픈 랭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풀이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 만들어진 코드를 노트패드나 이런 데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든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뭐 전기 전자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의 학문적인 부분, 유학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어온 다소 시스템에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 외에 실제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큰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유로시스 리비라는 프로젝트인데, 그 아까 비헤비어 모델링들에 대한 기능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프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이제 상용 라이브러리인데, 그 기본 전자전기적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리사라고 해서 그 아마 오토사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하고 좀 연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델리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하드웨어 루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델 베이스의 어떤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만들어진 것들을 그 툴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 어떤 시스템에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더 많은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리퀘어먼트 부분에서 제가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한 다양하게 리퀘어먼트는 사실은 뭐 오피스뿐만 아니라 뭐 DB 베이스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커넥터들,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CSML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모델리카 랭귀지에 대한 그 개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토사 부분,
이제 자동차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토사라는 이제 그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을 좀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아마 이해가 좀 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 4가지 이제 어떤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협업 환경하에서 저희가 다학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때 잘 관리할 것이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복잡해진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부터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 과제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 개발 초기에 그 제품이 어떻게 실제로 반응을 하고 할지 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멀티 엔지니어링 기반의 어떤 모델 기반의 툴이 필요하다,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일단 제품 개발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개발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이해 당사자까지 요구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제품이 제대로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서 제품을 시장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기능까지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제품의 리콰이어먼트를 어떻게 추적 관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비헤비어 모델링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시뮬레이션 부분에 아까 좀 빨리 넘어가서 이제 그 놓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모델 베이스라고 하면 이제 2D 다이어그램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정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부터 실제 제품 또는 시뮬레이션까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어떤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후공정 부분, 그러니까 실제 제품 구현 부분이라든지 로직이 정의한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하나씩 어떤 분야에 대한 하나씩의 시뮬레이션이 아닌 정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유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 뭐 나름대로 효과라고 이렇게 적은 거는 이게 뭐 저희 솔루션을 썼을 때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온 게 이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걸 좀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 보통 기존 제품 개발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보다 한 20% 정도 개발 기간은 준다고 이렇게 보고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것도 한 20% 준다.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초기에 보통 기존 방식보다 한 10% 이상의 여기 이제 제가 12%라고 되어 있는데 10% 이상의 더 많은 노력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제품을 정의하는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이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거는 일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접근법을 적용했을 때 이제 보통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로 아까 제가 두 번째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어떤 2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 이제 솔루션으로 해서 커버를 하면 이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좀 너무 빨리 진행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까지고요. 일단 뭐 혹시 제가 그 설명드린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쪽지가 있네요. 지금 질문이 하나가 어떤 게 왔냐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카티아 V6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카티아와 통합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지금 제가 그 설명드린 내용은 대부분 이제 카티아 V6 베이스입니다.
V6 베이스고 지금 일부 몇 개는 제가 그 리퀘어먼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툴을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또 향후에 다 이제 카티아 V6 환경으로 올라올 계획이고 지금 이미 일부는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카티아 V6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에 제가 홍창우 님이 이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서브루틴 부분을 잠시 보았을 때 매트랩의 시뮬링크와 유사함을 발견했는데 실제로 매트랩 시뮬링크에서 구현된 제어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베드 시스템이나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이 사실 매트랩의 시뮬링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아까 제가 그 비헤비어 모델링 제가 앞으로 한번 다시 갈까요? 잠깐만 다시 가면 여기에 보시면 제가 다이나믹 비헤비어 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매트랩 시뮬링크랑 상당히 유사하고 이 기능은 매트랩 시뮬링크의 S 펑션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헤비어 모델링에서 만들어진 거를 매트랩 시뮬링크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 모델리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델 베이스의 다양한 툴을 저희가 실제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툴에 이제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모델리사라는 프로젝트가 유럽 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좀 부족하면 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홍성우님 또 질문을 하나 더 하셨는데요. 이제 모델리사를 이용할 경우 힐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데이터 획득 장치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모델리사로 힐스 구현이 가능한 인베디드 장치 모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 솔루션이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올해 말 아니면 내년쯤에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 부분까지 뭐 C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포팅한다거나 타겟팅하는 부분까지 이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상님이 이제 쪽지를 하나 보내셨는데요. 통합 솔루션을 지원하는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성, 즉 데이터 및 라이브러리 등의 변환이 신속하고 오래 없이 진행되고 멀티 유저가 동시에 프로젝트를 공유하면서 토의하고 즉시 변경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설명 중에 이제 개방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개방성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다양한 툴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거. 왜냐면 모든 툴이. 왜냐면 저희 다소 시스템에서 개발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이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개방성, 뭐 XML 베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제 최종진님이 모델리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모델리사 쪽으로 가면 실제로 지금 자동차 쪽에는 이제 오토사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사라고 하면 그 자동차에 전기전자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인베드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는데 실제로 뭐 특정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된 예를 들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그 서스펜션을 관리하기 위한 지금 뭐 액티브 서스펜션이다. 그럼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 이용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품이 맞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모듈화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오토사라고. 이제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모델리사라고 해서 이제 모델 베이스의 어떤 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툴이 다르면 어떤 특정 그 제품이나 이런 데 그 구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툴이 다르더라도 여기 이제 요 파워포인트 내용을 좀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툴이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모델이나 하드웨어 장비에 같이 구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물이 지금 있고요. 그게 이제 펑셔널 모컵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그 산수물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홈페이지 모델리사.org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실제로 이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펑셔널 모컵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명세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뭐가 있네요. 질문이 이제 잠깐만, 질문이 제가 이게 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여기 보면 그 김은상님이 그 개방화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오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면 일이 많아질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좀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개방화에 대한 이제 오류라고 하시면 아마 데이터가 변환되거나 이런 거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뭐 사용자가 하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어떤 저희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변화하게 되고 지금 사실 아까 모델리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저희 솔루션 외에 이제 다른 솔루션들도 사실 모델리사라는 이 프로젝트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매틀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그 모델 베이스의 디자인 툴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펑셔널 모컵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서 만들면 사용자가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일은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뭐 좀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좀 답변이 부족하다 하시면 다시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질문이 오늘 그 생각외로 좀 뭐 많지는 않았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많지 않을 때는 제가 오늘 너무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너무 잘 하셔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세미나를 이렇게 접하시고 나서 사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더 보여드리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파워포인트의 첫 번째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표지에. 이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연락이 안 되면 제가 여기 기록을 남길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떻게 한절기라서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한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뭐 다른 자리에서 더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